오늘은 2020년 7월 21일이네요. 저녁 9시고요. 오늘은 성경을 오게티 찾는 것은 잠시 중단하고요. 현재 일어나는 국제 뉴스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거 앞에 보이는 건 TV조선에 나오는 뉴스죠. 2018년 1월 12일 날 중국에서 종교 탄압을 한다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중국에서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교회를 폭파시켜 탈레반의 만행과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서정 기자입니다. 중국 산시성 림펀시. 하늘로 우뚝 쏟은 교회 첨탑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인 채 쓰러지고 있습니다. 폭파된 교회 건물 앞에는 대형 중장비가 동원돼 건물 잔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도들의 접근과 사진 촬영을 막았고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철거 장면을 바라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이른바 가정교회. 시 당국은 개발 명목으로 교회 부지 매입을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교회 목사를 불법 농지 점용죄로 6년간 수감시키기도 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교회를 폭파 철거한 건 탈레반의 섣불 폭파를 연상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은 내달부터 종교인과 종교단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례를 시행할 예정이어서 종교 탄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2018년 1월달 뉴스예요. 2018년에는 계기 일식이 2번 있었어요. 2018년 1월 1일 날 블루문이라고 그래서 아주 커다란 달이 떴죠. 블루문이 아니죠. 그 가장 가까운 박을 뭐라고 그러더라? 한 달에 2번, 그러니까 2018년 1월 1일 날 그 큰 달이 하나 뜬 거고요. 그 다음에 31일 날 가서 또 달이 하나 떴죠. 그래서 두 번째 뜨는 달을 보고 블루문, 그러니까 우울한 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루문. 문재인이한테 무슨 교향곡인가 뭐가 피아노를 쳤다고 그러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게 2018년 1월 1일 날 1월 31일에 했던 건 블루문이었어요. 블루문. 우울한 달이 떴던 거죠. 자.
2018년서부터 교회 탄압이 아주 본격화된 것 같아요. 중국에서. 무슨 뭐 아까 법을 뭐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나왔었죠. 자, 2019년에 11월 17일 날로 추정한다. 뭐죠? 이 코로나 0번. 코로나 0번이 누구냐 하고 찾았던 거죠. 이거를 발표했던 사람이 여기 안과 의사 리원양인가 이분이었던 거죠. 이분 나중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걸 점차 거슬러 올라가니까 11월 17일 날로 추정을 했는데 점차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 이제 점차 자꾸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역병이 초래할지도 모를 경제난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는데 바이러스 최초 발생 추정 시간은 2019년 9월 25일부터 11월 5일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추정했던 것이. 자, 그런데 2019년 9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의 사이에 최초 발견이 됐다. 여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2019년에 나팔절이 있었죠. 나팔절이 있었는데 2019년에 나팔절이 언제 있냐니까 히브리 달력 7월 1일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달력 7월 1일이 언제였냐 그러면 2019년 9월 30일이었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거죠. 본인이 이걸 지금 왜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요. 그 일곱절기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많은 소리들을 하지만 일곱 절기 중에 4개의 절기는 예수님이 초림 오실 때 지내신 거고요. 정확하게 지켜진 거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4개가. 남은 게 이제 나팔절하고 대속절이라고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남았죠. 3개의 절기가. 이게 가을 절기거든요. 가을 추수. 요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 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2019년 9월 30일이 나팔절이었거든요. 근데 최초 코로나 발생 시간이 언제였냐 그러면 그때인 것 같아요. 나팔절 그 시기에 중국에서 발령을 했죠. 중국이 지금 엄청 그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그 또 중국과의 관계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예상이 사실이라면 완전히 큰일 난 것이죠. 중국은 부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이스정리 박사의 신병을 확보했기를 기대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코로나 최초 발생 시간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미국 정보기관이 발표된 10월 6일 사건으로 맞춰진 퍼즐입니다. 10월 6일 날 이제 이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중국이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폐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바로 이제 프랑스의 최초 발병자라고 지금 이제 알려지고 있는 근대 5종 경기 선수예요. 군인입니다. 자, 지난해 10월 18일부터 27일까지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 참가한 여자 근대 5종 경기 선수 엘로디 글루베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이 심한 열병을 앓았다. 선수들이 귀국한 10월 하순에는 이번 바이러스의 병리학적 특성이 전혀 알려지지 않아서 군 당국은 선수들이 앓았던 병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라고 프랑스 유력기관지 르 피가로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이 여자를 비롯해서 몇 명의 선수가 심한 열병을 앓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코로나19라는 걸 뭔지도 몰랐죠. 그냥 우한에 가서 열병에 걸렸구나. 그래서 뭐 사스 같은 그런 호흡기 증후군에 걸렸구나라고 해서 이제 격리 치료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았다라는 거예요. 체력이 좋으니까 낫겠죠.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좀 체력이 약하고 기저질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 낫지를 못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운동선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이걸 보고 프랑스가 최초 발병자 아니냐 이제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 10월 18일부터 경기를 했으니 그 이전에 뭐 한 10월 한 15일 이 무렵부터 이제 중국에 간 것이죠. 가서 그 운동 경기 세계체육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그 경기장 주변은 바로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는 우창지구 바로 아래 인접 지역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 갔으니까 처음에 뭐 관광도 하고 쇼핑도 하고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걸렸다라는 겁니다. 왜? 니들이 그때 그 바이러스 연구소를 왜 그러면 폐쇄했냐? 문제가 없으면 우리 증거 공개하지 않았냐? 자, 그러면서 바이러스 유출 사건도 들통났는데 은폐
축소 압력도 들통이 났죠. 이거 이제 여러분들 보도로 보셨을 겁니다. 독일 유력 일간지 슈피겔이 5월 8일 날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요. 독일 연방정보국 BND가 지난 1월 2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드하놈 게브리에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람 간 감염에 대한 정보 공개와 팬데믹 경고를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BND는 중국 정부의 정보 통제 때문에 세계의 바이러스 대응이 최소 4주에서 6주는 늦추어졌으며 이는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자, 독일 정보국 이제 BND 우리 한국의 국정원 같은 데죠. 자, 여기서 하여간 뭐 중요한 거는 10월 6일부터 우한에 있는 연구소를 폐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6일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월 23일부터 10월 6일 사이에 더 좁혀진 거죠. 근데 요 사이의 기간에 하나님 절기가 무슨 절기냐 그러면 나팔절인 거죠. 나팔절이요. 10월 6일부터 24일까지 폐쇄를 한 거죠. 그러니까 10월 6일 며칠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은 나팔절에 해당돼요. 이거 이제 그것에 관한 또 예, 보신 것처럼 미국 정부는 우한의 연구소를 코로나19의 진원지로 지목했습니다. 중국 책임론에 불을 붙인 겁니다. 하지만 과거 미국이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침공했지만 그 증거를 찾지 못해서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과연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지난 1월 정체불명 폐렴의 발원지로 지목됐던 중국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 시장은 즉각 폐쇄됐지만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가져왔죠. 3달 넘게 지난 지금 미국 행정부는 이 수산시장에서 직선으로 10km 떨어진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발원지로 지목했습니다. Have you seen anything at this point that gives you a high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Wuhan Institute of Virology was the origin of this virus? Yes, I have. Yes, I have. 미 국토안보부도 중국 정부가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보고서를 냈죠. 우한 연구소의 정식 명칭은 중국과학원 우한병독연구소.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미생물을 연구하고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실제 이 연구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해왔고 2015년에는 소속 연구원들이 박쥐에서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스 바이러스와 결합하는 연구에 참여해 결과를 학술지에 공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는 여기서 만들어진 변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죠. 하지만 아직 그 누구도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진 못했습니다. We're working on it strongly now, and I think it's going to be very powerful. 2003년 미국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공격합니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관련 증거는 찾지 못했죠. 90일 동안 미국이 찾아낸 건 약병 1개뿐이라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올해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꺼내든 것도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초기 감염병 대응 실패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국도 코로나19의 초기 단계에서 쉬쉬하면서 다른 나라로의 전파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또 어찌됐든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의 원인에 대해선 함구하며 중국 책임론을 부인하는 데 급급한 실정입니다. 바이러스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본격 충돌할 태세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확실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을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에서는 중국에다가 엄청난 돈을 지금 보상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남중국해에서도 지금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는데 미국 항공모함 2척이 거기 끼어들어가서 같이 군사훈련을 하고 충돌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뭐 우한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디서부터 보고 싶으냐 그러면 2018년도에 교회 탄압이 있었던 그때서부터 저는 보고 싶거든요. 자, 2020년 6월 25일이었어요. 중국에 엄청난 우박이 떨어졌거든요. 우박 크기를 한번 보실까요? 6월 25일입니다. 저런 우박 맞으면 뭐 직사하겠죠. 예전에 제가 78년도인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을 때 한번 우박 한번 쏟아지는 거를 봤어요. 뭐 비도 안 오는 나라에서 우박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진짜 주먹만한 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주먹보다는 애기들 주먹만한 그런 것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바닥 그게 녹아서 나중에 막 흐를 때 이렇게 물에 손을 대보니까 완전 얼음물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중국에서 떨어진 저 우박은 이건 결안에 한 2배 정도는 되는 게 막 떨어진 거예요. 하늘에서.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결안 2배 되는 게 막 떨어지는데 그 또 얼음 덩어리가 막 쏟아지면은 와, 끔찍할 것 같아요. 자, 이집트에서 나올 때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강이 피로 물들고 개구리가 뛰고 이가 끓고 파리가 없죠. 그 다음에 가축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강개 이파수 이렇게 5가지고 그 다음에 독종이 퍼지죠. 그 다음에 우박이죠. 그 다음에 메뚜기 도구 황감장 이러거든요. 도구 황감장 요거 뭐야? 코로나 바이러스, 우박.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요? 도구, 황이잖아요. 황이 뭐죠? 도구, 황감장. 메뚜기예요. 중국에 지금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도 움직이고, 브라질에서도 움직이고, 지금 중국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7월 중국산 메뚜기로 인해서 광시성, 장수성, 훈황성 등의 작물 피해. 그 메뚜기들을 지금 오리로 잡는다고 오리하고 지금 배치를 시키고 있고 막 이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7월달 뉴스예요. 이달 뉴스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 뉴스를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나오는 일이에요. 유튜브에서. 그리고 홍콩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홍콩에 무슨 법을 제정한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 양회라는 게 있었어요. 양회. 그게 뭐 중국에 무슨 회의를 하는 건데 양회를 개막식 하는 5월 21일 날이에요. 그때 우한 폐렴자가 4,600명을 애도하는 묵념을 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예레미야 52장 30절이죠. 3차 포로를 받을 때 느부갓네살이 23년 차가 될 때 총 끌려온 포로 수는 4,600명이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한 폐렴 사망자 4,600여 명의 애도를 여기서 묵념을 했다. 이런 게 나오죠. 그날 그 회의를 하는 딱 그 시간이었어요. 회의를 개막하는 그 시간에 5월 21일 오후 3시 45분경에 베이징시가 갑자기 암흑의 도시로 변해버린 거죠. 저런 상태로 2시간을 지났다고 합니다. 저렇게 컴컴해져 갖고 하늘이요. 자, 그러면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그런 재앙들이 거의 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도우, 황, 감, 장이죠. 장남이 죽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게, 출애굽할 때 그걸 쫓아갔다가
바닷속에 이제 다 잠기는 거 아니에요? 홍해 바다에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중국에서 연일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뭐 관심이 없을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샨샤댐이라는 거예요. 아마 소양강호에 한 20배쯤 되나 봐요. 발전 용량은 소양강호에 100배? 100배가 더 넘나 봐요. 우리가 소양강호가 뭐 20만 킬로와트라는데 여기 2000만 킬로와트인가 뭐 이렇게 여기서 발전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세계 최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가요. 한번 볼까요? 중국은 23개 성으로 되어 있어요. 23개 성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죠. 근데 이 23개 각각의 성이 규모가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는데 23개라는 거 그 소리를 지금 보시라는 거예요. 이 성 하나하나를 이렇게 숫자를 다 하시면 23개라는 거예요. 하여튼 23개 성 중에서 특이한 점은 대만이 23개 성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대만까지를 포함해서 23개 성이에요. 자, 이 앞전에 제가 소수라는 것을 보여드렸죠. 9번째 숫자, 그 숫자가 9번째 소수는 29였고요. 로마서 7장 9절에 법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아있는 줄 알았더니 법을 알고 나니까 죄가 떠오르고 그래서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10 더하기 13 더하기 10 법하고 죄 13하고 두 개를 더하니까 23 이렇게 된 거죠. 중국의 성이 23개예요. 자, 이게 샨샤댐이거든요. 한번 볼까요?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이죠. 산샤댐이 붕괴 위기에 있으니까 하류 지역 주민들은 대피해야 한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중국 내에서 콘크리트 공학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황샤오쿤 중국 과학원 교수가 산샤댐 붕괴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하류 지역 주민들에게 즉각 대피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황 교수는 중국판 트위터인 위챗에 지난 17일 짤막하게 경고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한번 말합니다. 이 창 아래 지역은 대피하세요 였습니다. 중국 최고의 콘크리트 건축 전문가인 황 교수가 이 같은 메시지를 날린 것은 바로 최근 산샤댐 상류 지역 일대에 쏟아지고 있는 폭우와 잦은 산사태 때문입니다. 지난 2일 시작된 폭우는 광시 장족 자치구와 윈난성, 광저우, 쓰촨 등을 휩쓸며 주요 도시에 큰 홍수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곳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대의 댐이자 중국 건축공학 기술의 상징으로 자랑하는 이 산샤댐은 너비 135m 그리고 길이가 무려 2309m에 달하는 거대한 댐인데요. 10개의 콘크리트 블록을 이어 붙여 만들었지만 블록 자체가 부실공사로 강도가 약하고 연결 부위가 제대로 접합되지 않아서 댐이 휘어있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는 등 안전성 문제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완리 전 칭화대 교수는 2001년 죽기 전에 산샤댐이 가져올 12가지 재앙, 즉 하류 제왕 붕괴와 수질 악화, 지진, 생태계 파괴 등을 경고했었는데요. 현재까지 11개의 예언이 적중했고 댐 붕괴 예언이 하나만 나온 상태에서 댐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 댐의 폭이 2309m라고 그러죠. 2300 더하기 9m예요. 2309m. 자, 제가 소수를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10 더하기 13 로마서 7장 9절에 율법이 나타나니까 내가 죄를 몰랐는데 율법이라는 게 다가오니까 내가 죄를 알게 됐고 13 죄를 알게 됐고 두 개를 합하니까 그게 내가 죽음이 왔다더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이라는 게 여기 있죠. 소수 9번째 소수예요. 9번째 소수. 그죠? 9번째 소수예요.
근데 샨사댐의 길이가 2309m예요. 2300 더하기 9m죠. 9번째 소수가 여기 9번째 소수가 23인 거죠. 이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 23개의 성이 있고요. 2300이 있고.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지금 7월 달이죠. 그레고리력으로 7월 달인데 이스라엘 달력으로 나팔절 다음에 오는 달력이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이 그레고리 달력으로는 9월 28일이고요. 그날까지는 오늘서부터 69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대속죄일이거든요. 1973년 10월 6일 날 이스라엘 중동 제4차 전쟁이 일어나던 날도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7월 12일이 되는 거죠. 대속죄일이. 그날이 9월 28일이네요. 지금 뭐 샨사댐이 붕괴된다고 지금 막 난리가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지금부터 70일 안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요. 23일이라는 숫자가 이게 죽음에 관한 숫자인데 중국에 관한 그 성의 숫자가 23개고 이 샨사댐의 길이가 폭이 2309m라는 거예요. 9번째 숫자가 23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화 에반 올마이티라는 게 있었어요, 얼마 전에. 에반 올마이티라고 있어가지고, 흥행에 별로 성공하지 못한 영화였는데, 재밌어요, 이 영화. 볼만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안 봤지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볼만한 영화예요. 한번 영화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은 이 영화 때문에 또 이게 뭐였냐? 저작권에 걸려요. 저작권에 걸려서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도로 잘라버려야 되는데, 하여간 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한번 모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걸릴지 안 걸릴지, 뭐 분명히 걸리겠죠. 근데 저작권에 걸려도 뭐 제가 수익을 얻거나 그럴 필요로 이런 걸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건 아무 관련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청만 될 수만 있으면은 뭐 저작권에 걸려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한테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화예요. The Ark, no! I think we should get on the Ark. I agree. I think we should get on the Ark also. I'm cold, I'm wet, I'm going home. Ladies first, move! Oh my God, this is happening. This is really happening. Oh. Get everyone on the Ark! 현대판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국회의원이 하루 저녁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 이제 뭘 도와달라고 뭐 했던가 그랬더니 이제 그 노아의 방주를 짓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방주를 다 지어놓고 사람들을 보고 이제 타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 타요.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다가 그냥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지금 와서 그 크레인 차를 들고 와갖고 노아의 방주를 지금 때려 부시려고 하는 상황에 비는 한 방울도 안 오니까 사람들이 막 야유를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위에서 댐이 터지는 거예요. 댐이 터졌어요. We're gonna need a bigger boat. Stay here with the kids. 네, 영화는 이런 건데요. 재밌어요, 영화. 그런데 지금 뉴스를 조금 신경 써서 보시면은 중국이 지금 중국 전체가 지금 물난리로 난리가 났어요. 일본도 난리가 났고요. 대한민국만 이렇게 조용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은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지금 홍수에 관한 얘기 지금 듣고 있지도 않잖아요.
문재인이가 지금 그거 때려 부신다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에 못 때려 부셨죠.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그런데 현재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뭐 트럼프가 그로 인해 가지고 뭐 경제 제재를 하고 뭐고 뭐 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온 나라 중국이 완전 지금 물바다거든요. 완전 물바다인데 산샤댐이 지금 저게 터져버리면은 뭐 4억 명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산샤댐 아래에 있는 게 그 우한이라는 도시인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저 수문을 열어가지고 지금 우한 연구소 그 연구소가 완전히 지금 물에 쓸려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유엔에서 거기를 이제 조사하러 가겠다고 해서 조사하는 사람들이 입국을 하니까 중국에서 그 수문을 열어가지고 그걸 물속에 그냥 잠기게 했다는 건데 하여간 지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혹시라도 대속죄일 그 절기에 맞춰서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오게티 말고 다른 것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뭐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이거 핑계 대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지금 뭐 소모임 못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거의 뭐 지금 교회 뭐 저도 교회 가본 지가 지금 언젠지 모르겠어요. 뭐 온라인 예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도 탄압받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정부가 하는 일도 중국하고 지금 줄을 대고 있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때가 언제였냐 그러면은 BC 588년 4월 9일이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9라는 숫자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4월 9일. 김진홍 목사님 자꾸 이거 5월 9일이라고 그러는데 5월 9일이 아니라 4월 9일입니다. 4월 9일자 23이 들어갔을 때죠. 예. 예레미야 52장 30절입니다. 23년 때 되는 애 4,600명이 그때 잡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요. 그래서 결코 이런 것들은 우연의 수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쌤통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위정자들로 인해서 그런 거지 국민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미국이 중국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죠. 중국 공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공산당 관리들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지 중국 정부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곧 중국과 미국이 한번 붙을 그런 태세로 지금 있어요. 불과 뭐 사람들은 그런 뉴스를 잘 한국 방송에서는 그런 거 한국 방송이 아니라 대한민국 뉴스라는 게 이게 전부 엉터리거든요. 뉴스 방송에 뭐 똑바로 되는 거 방송하는 거 있어요. 지금 KBS하고 MBC하고 저 채널A하고 전부 저거 조작 사건 때문에 동아일보는 지금 보도도 안 해요. 보도도 안 해. 지금 채널A 건에 대해서요. 거기다 지금 뭐 추미애니 뭐 보통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전부 그냥 검언 유착, 권언 유착 뭐 이러고 있으면서. 근데 우리끼리 뭐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러는 게 아니라 역시 벌은 하나님이 내리실 것 같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장수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이 13년째 되는 해에 소명을 받지요. 살구나무가 보이냐? 살구나무가 보이냐? 그러니까 네 보입니다. 그래요.
살구나무, 그걸 뭐하고, 이제 살구나무가 뭐냐, 그래갖고, 우리 또 목사님들은 살구나무가 아니고, 그건 뭐 아몬드다, 이제 이러면서 또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자기가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 살구나무라는 게 하나님이 그냥 지킨다, 그런 약속이라고 김진홍 목사님이 말씀하시대요.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 뜻하고 살구나무라는 그 살구나무라는 히브리 발음하고 발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야 놀자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야 놀자 그러면 그 한문으로 써가지고 밤에 놀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그렇게 워드플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살구나무라는 뜻이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런 뜻이 거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상에 있으면 요시야 왕 13번째 되는 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그래가지고 많이 뭐 그 성전에서 두루마리 성경도 발견을 해가지고 그 많이 회개하고 뭐 했는데 그건 일부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일부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요시야를 먼저 데려가 버리는 거. 그게 갈그미스 1차 전투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여호와김한테 넘어가고 시드기한테 넘어가서 11년이잖아요. 11년. 10일도 한번 잘 볼까요? 10일. 10일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들었냐 그러면요. 10일이 심판이라는 얘기거든요.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건 다음에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의 그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 아닌가 싶어요. 똑같은 상황이요. 누군가는 열심히 회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도 국민이 따라주질 않는 거죠. 그 국민이 따라주지 않는 내용이 뭐예요? 그래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190석이 절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거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통일부 장관이 이인영일 시킨다질 않나. 국정원 장관을 갖다가 박지원이를 시킨다잖아요. 박지원이 어떤 놈이에요? 4억 5천만 불 돈 갖다 준 놈이 박지원이에요. 이인영이 저게 누구야? 저게 전대협 1기 회장 임종석이가 누구예요? 그 임수경이 옛날에 북한에 보냈던 애. 그런 애들이 지금 빨갱이들이 다 앉았는 거예요, 전부 다. 요즘은 뭐 너 빨갱이냐, 내 빨갱이다, 뭐 이러고 그 자랑으로 한다며요. 근데 우리 저것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 뭐 김종인이가 그랬다며? 통합당 당명을 바꾸는데 뭐 자유, 보수, 공화 이런 거 그렇지 다 뺀다는 거죠. 그거 빼고 옛날에 한 것처럼 뭐 새누리 하려고 그러나 보죠. 새누리라는 말이 뭐예요?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우리가 이런저런 걱정 많이 하지만 결국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